네, 최순실에서 붙여서 안 되는 세 가지인데. 네. 야, 어제 이것 때문에 말이죠. 어제 12시 넘어서 카톡 왔잖아요. 네네. 띡띡띡. 나 그때 좀 오랜만에 단잠을 자고 있었거든. 아, 그 시간에. 원래 한 새벽 3시 자는데. 정말 오랜만에 잤는데. 이 카톡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무브를 하는 그게 귀찮은 거야, 누워가지고. 근데 또 평상시에 대답도 잘하는 박누리도 계속 또 답변을 하고 자빠져. 정말 짜증나더라. 월급 인상이 됐기 때문에 막 네, 대답이라도 열심히 열일해야 하지. 되거든요, 제가. 네, 두 번째 인상을 가지. 위해서. 첫 번째는 전기세 폭탄이 이어서 겨울 난방비 폭탄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오르지 않았던 난방비가 갑작스럽게 인상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왜 지금 일부러 인상을 한 거예요? 쓱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제 생각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6.1%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지역 난방 요금은 4.7%를 기습 인상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거 사실 갖다 붙이면 국제 유가예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저유가였잖아. 그러니까. 국제유가 내릴 왜안 때는 확 내렸어? 내렸니? 안 내렸죠. 깨 과도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지금 산자부에서 하고 있잖아. 네. 박누리 양 산자부 행사 하나 맡았죠. 맡았잖아요. 내가 그래요? 던져준 거. 네네. 산자부 그 행사 사회 맡을 때 네. 이걸 줘까요? 알겠습니다. 내가 많이 낸 난방값으로 네 출연료가 되는 거군요. 그렇지. 많이 내세요. 정말 갑자기 더 짜증나기 시작하는데 국제 유가가 아니라 박누리 출연료 상승으로 인한 인상이. 그런데? 네. 아닙니다. 저 그 정도로 많이 받지 않아요. 행사도 호텔에서 하고 치사빠졌어? 네. 아, 이거 역시 못할 수 있어요. 신호텔 진짜. 인사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호신. 호텔의 신이에요, 사실. 아니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 시내 중요한 호텔은 다 알고 있다고. 식사를 그만큼 좋아하시니까. 네, 그렇죠. 호텔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호텔 아니요? 신라 호텔 그 드셔보셨어요 이번에? 뭐요? 뭐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거기 가서 한식당 라엔 가봤어. 안 가봤는데. 에 가봤네. 안 가봤어. 라엔. 룸으로 불렀죠. 미슐랭 되기 전에 갔습니다. 역시 얼리어답터. 이게 미슐랭 올라가면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창석이 한번 데려가 줘요. 그런데 좀 놀래게. 야, 미쉐린이라도 한번 태워줘. 미슐랭이 뭔지 몰라. 어쨌든 산업부가 이번 요금 인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 네. 그리고 가구당 월 평균 요금이 32,000원에서 34,000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평균 2,000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누진 적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아니 이번 겨울 엄청 춥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내일부터 갑자기 이제 한파가 네. 부어진다. 오늘 입동인 거 아십니까? 네, 오늘 입동이죠. 네, 월요일 내일부터 춥대요? 네, 내일부터 갑자기 추워진다고 합니다. 비 오고 오늘 비 왔지. 네네. 비 오고 추웠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참 아이 있는 집이 제일 힘들어. 여름에는 항상 그러네요. 시원해지는 아이 있는 집이. 그렇죠. 겨울에 또 항상 따뜻해야 돼. 그러니까 정부는 애 많이 놀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뭐 하는 짓이야 얘를 이게. 애벌레로 만들고 있어요. 특히 지금 또 집에 항상 사람이 있으면 사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얼마 나왔어요? 많이 나오시겠네요. 전기세? 아니 저는 근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네. 몸에 열이 많아서 잘 안 들어. 애들도 막 여름에만 좀 많이 들고. 여름에 그러면? 많이 들죠. 여름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또 이게 이번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걔도 보니까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무슨 자기 딸을 얘기하면서 남의 아니 뭐 손난로예요? 뜨끈뜨끈하다가 뭐야? 체온 유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손난로설. 한 번 안으면요, 막 축축해요, 뜨끈뜨끈. 워낙 열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난방 요금이 올랐고 또 함께 오른 게 소비자 연탄 가격도 올랐다고 합니다. 개당 500원에서 아니, 이런 573원. 것까지 올리면 어떡해요. 근데 연탄 가격이 인상된 거는 7년 만에 오른 거라고 하네요. 공공요금이 유독 이번 정권에서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도 지금 네. 예상이 된다고? 타 지방에 있는 지자체 요금도 인상이 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가정당 360원씩 부과해오던 하수도 요금을 내년 3월부터는 연간 8%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부산은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데 또 올린다고요. 이거 분명히 누군가 중간에서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도 역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장 내년에 10%를 한 번에 인상시키고 2018년에는 9%, 2019년에는 8%씩 인상시킨다고 나는 합니다. 그래 욕망인데 세금은 잘 올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어디에서 지금 빼돌리고 있다는 거야. 짜증나요. 그리고 LPG 가격과 상관해서 또 택시업계 요금 인상 건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 올라도 월급만 오르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월급만 동결되고 월급만 겨울입니다. 다른 거 다 올라가요. 니들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가 최고의 직장입니다. 갑자기 이불에 담물이 되네. 아무래도 분개하다가 비분간개하다가 신PD 월급도 올랐어. 진짜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두 사람만 올려주나? 그럼 좀 타격이 클 텐데. 그러니까. 타격이 크죠. 어. 내가 팟캐스트에 저 간디 아니야. 그래서 쉬고 싶다는 얘기를. 쉬면은 오히려 네. 흑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흑자야. 아무튼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올겨울이 춥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더 생필품 인상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근데 이렇게 겨울에 뭐 여러 가지가 인상이 돼도 그 사회 분위기가 좋으면 그쵸. 또 도움을 많이 줘요. 불우이웃을 돕시다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네. 근데 지금 이 모양이잖아 사회가. 개판이죠. 개판이니까. 그래서 리더를 잘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들 불안하니까. 누구한테 도와주는 것도 안 되는 거지요. 안정된 사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아니요, 이 정권에 뭘 기대해요? 그러니까 기대할 게 빨리 없어. 좀 하야를 하시고. 아직 1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년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해보고 두 번째 기억해야 하는 이슈는 또 어떤 두 건가요? 번째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정말, 야, 니네 왜 그러냐? 저번 주에 니네가 경제 문제 들고 오더니 아주 대가리 아파 죽겠어. 그래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오창석이 다 해. 알기 네.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알고 있는 부분만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군사 보호 협정이 뭐냐면은, 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일본과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본에게 공유해주고. 근데 왜 이걸 일본하고 하는 거예요? 일단 주변국이고 서로 간에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미일 커넥션이야. 일본 뒤에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고. 그런데 국회 동의 없이 그냥 국회 동의고 나발이고 언제는 뭐 동의 받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일본은 되게 좋아하겠죠. 그렇죠. 일본은 나쁠 게 뭐 있어. 그렇죠. 일본은 참 이번 정권 들어서 실리는 다 챙겨가는 것 같아요. 사드도 그렇고 위안부 협정도 그렇고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MB 정부 때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밀실로 모르게 미친놈들이지. 그래서 이게 알려지고 나서 국민적 반발이 있어갖고 엎어졌거든. 다시 시도한 거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동안 좀 보류가 돼 왔던 거잖아요. 아니 보류가 아니라 폐기 처분돼야 될 걸 또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 나라 보수들은 안보에 강하다 그러면서 하여튼 모든 걸 다 외국에 의존해. 국가안보 미국에 의존하고 이제는 그러게요. 일본한테 의존하겠다는 거 아니야. 또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오케이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잖아요. 식민시대에 있었잖아. 그렇죠. 그랬는데 그 나라하고 군사 정보를 공유를 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국민들이 반대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지금 일본은 우리랑 하면 아주 좋아. 땡큐 베리마치야. 뭐 때문에? 왜? 북한 거를 얘들은 지금 북한 내 정보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얘네들 미사일을 삐꾸로 쏘면 이제 자기한테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어. 그런데 북한 정보를 일본이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 없죠. 없으니까 우리한테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도 물론 많이 없어. 우리도 사실 많이 없죠. 그래 미국한테 의지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휴민트가 있는 거예요. 저 중국에 직접 가서 거기 이제 북한 고위 사람들하고 접촉하기도 하고 우리도 소위 말하는 간첩 혹은 우리 저 사람들 국정원에서 많이 보낸단 말이야. 그렇죠. 꼭 간첩이 아니어도 우리의 국정원을 조력자라고 부릅니다. 에이전트 이런 사람들 많이 왔다 가요. 얘들 말이 통하잖아요 또. 그러면 아니 흑금성 같은 사람은 김일성 주석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휴민트 정보 일본 애들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 근데 그걸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멍청하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흔히 말하는 아주 세밀하고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을지 포커스 렌즈라는 이런 공개적인 정보가 아니라 정말 아주 은밀하게 다뤄야 하는 그런 정보들을 빼갈 수 있는 협정인 거죠, 이게. 그리고 요즘 뭐 안보 하지만 요즘 뭐 안보를 총칼로 합니까? 머니로 하지? 그렇죠. 안 그래? 요즘 시대에 무슨 뭐 총칼이야 머니야 결국은 안보는. 그런데 자 사드 배치한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사드 배치도 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사드 배치도 그래요? 그럼 네, 그때 가서 하고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드 배치 문제 있죠. 그다음에 또 한일 군사 정보 있죠. 이렇게 네.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미일은 한미일끼리 계속 뭉치고 그럼 어떻게 북중로는 북중로끼리 뭉칠 거 아니야. 신냉전 체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한테 뭔 도움이 되냐고 그게. 우리 최대 교육국가는 중국인데 어쩌단 말이야? 일본하고 미국은 별 타격 없어요. 근데 뭐 일본에서는 한일 양국이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모두 미군 정보에 좀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보를 좀 대조를 해보면서 미군의 정보를 검증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야, 일본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따라가면 안 되래. 국익이라는 거는요. 외교라는 건 뭐야? 우리 국가에 가장 이득이 되는 게 외교예요.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네. 일본에 가장 이익이 되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일본의 이익이 곧 대한민국 이익일까?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일본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상대가 정말 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상대가 원하는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더 많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럼. 네.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나섰는데 일본이 안 해줬다라면은 우리가 취할 게 많다는 건데 일본이 예전부터 요구했다는 거는 일본이 원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일본은 정보가 100이 있어. 우리한테 80만 줘. 우리는 100인데 100을 다 줘. 어떻게 알지 그거를? 확인이 되나? 그렇죠. 근데 우리 멍청한 사람, 우리 멍청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100 다 줄 수 있어요. 약간 좀 일본 쪽 종족들은 약간 좀 얍삽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 국민 정서상 좀 그래요. 일본하고 열도 뭔가를 종족 공유한다는 나왔습니다. 게. 막 던지는 거죠, 박누리. 박누리가 공중파에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지요. 공중파가 이런 얘기하면 박살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일본 갑자기 생방송에서 종족들이 약간 김영삼 그쪽 버르장머리 이후에 DNA가 좀 불순해요, 그쪽은. 사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일본하고 이렇게 협정을 체결하라고 우리가 제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몰라. 그러니까 원래 이쯤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제주 사건이 터진 거죠. 쓱 진행되고 그러네요. 있다는 거. 세 번째 이슈는 뭔가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드 배치 문제. 사드 배치. 여기에 대해서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거래요. 왜 이렇게 빨리 빨리 하고 싶었으니까. 그냥 그건 아니고요. 여대로 가잖아. 네. 박근혜가 물러날 수도 있잖아. 정권이 바뀌잖아. 네. 야, 사드 무효할 수 있거든. 박근혜가 빨리 하자, 빨리. 일단 설치해, 일단 그렇구나. 설치해. 그렇지. 낙장 불입으로 만들라고. 아니 그럼 그 롯데 골프장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된 건가요 지금? 아니, 안 됐죠. 미국은 되게 안 됐어. 그런 게 없어. 빨리 뭐든지 막. 야, 박근혜 약속했으니까 빨리 해야지. 막 이런 거죠. 어떻게 될지 롯데고 모르겠네.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일단.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박 정권 다음 정권도 한미 동맹은 공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야. 야, 이 정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공고하다. 이 메시지를 준 거지. 근데 만약에 뭐 문 대표가 대통령이 되든 뭐 혹은 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야권에서 대통령이 돼 갖고 사드 그동안 그렇게 반대했는데 박근혜 정권이 한 거 우리가 받아들이겠어.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 아, 난리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지금 미국은 빨리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탔어 지금.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안달이 난 거네요, 그냥. 네. 갖다 밀어붙이려고. 지금 롯데 부지가 뭐, 국방부에서 추정한 거는 한 700억, 800억 정도인데, 사실은 실세가 뭐 1000억 정도다 해서 뭐, 얘기 많더라고요. 부지 가격을 더 올려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남양주 땅 값이랑 교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강력하게 미국과 추진 중위에 있다는 거. 근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정의 동력이 다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뭐 사드, 한일 군사보호협정 또 있죠. 국정화 교과서. 네. 난 다 안 될 거라고 봐. 박 대통령 명이 먹혀 이게? 실제로 지금 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제 SNS에서도 그렇고 역사 선생님이 심용환 선생님이면서 그 인터넷에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지금은 서명 아니어도 네. 박근혜 정권이 이거 밀어붙이는 순간 하해의 들풀은 더 커집니다. 그래 마음대로 못 밀어붙인다고. 왜? 이것도 최순실이 했을 거라는 생각 지금 강력한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고 그럼.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왜 국정교과서 해야 되자 그러니까 뭐 우주의 기운 얘기하고 뭐 교과서 전체를 보는 그런 기운이 있다 이런 얘기. 유세이탈 합법이. 그건 최순실 합법이지. 그러기 때문에 약간 스캔 뜬 거죠. 약간 느낌 이상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무슨 뭐 정호성 비서관하고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통한 그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 만약에 거기서 어떤 교과서에도 관여했다는 얘기 나오는 순간 그 교과서 나오신 거야. 근데 지금 통화를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정호성 비서관은 그 통화를 녹음해 놨을까요? 보험 아닐까요?
혹시나 내가 뭐 그런 보험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박근혜한테 갈 걸 최순실한테 넘기기 위해? 뭐 그렇게 나중에 아니 뭐 어떤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잘못 전달했을 때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보험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거기 좀 이상한 게 안종범 수석 네. 자택에서 휴대전화 3개. 그거 대포폰이에요. 대포폰. 대포폰 쓴 게 확인이. 대통령도 대포폰을 썼다고. 당연하죠. 그거는 대포폰이 뭐 나만 쓰면 됩니까? 나도 대포폰, 상대방도 대포폰이어야 그게 최순실도 대포폰. 통용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정호성 비서관도 대포폰이 발견됐어요. 네. 내가 참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최순실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다음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다음 날인가요? 다 사표 받고 시간이 한 4, 5일 있었다고. 네. 당연히 날 조사하겠지, 검찰에서. 추측할 수 있죠. 근데 그 폰을 안 치웠어, 대포폰을. 아,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제일 먼저 치웠어야죠. 그렇지가. 이상하지 않아? 이거는 창석이도 대본 치울 거야, 대본. 그럼요. 그것도 집에 있는 거를. 전 바로 물에 끓이죠. 그렇지, 증거인멸. 네. 한강에 버리든가. 네. 그렇죠. 왜 그걸 집에 놔둬가지고 걸리게 만들었을까? 이상하잖아. 이상하네. 왜 그러는 거? 그러면 저는 대포폰이 더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박 대통령이 무슨 막 그 최준실한테 오다바자가지고 했던 거 그런 녹음은 싹 버렸어. 싹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 있잖아. 일상적인 대화. 그렇고 그런 것만 남겨둔 거야. 그래서 검찰이 우리가 그때 대포폰을 다 열 몇 개를 다 조사했더니 아무런 게 없더라. 별거 없더라. 잡아라. 이렇게 해서 라는 수사를 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듣고 보니 또 그게 더 내가 말하는 거 다 씨발 듣고 보니 끄덕끄덕 거리는 거야. 일리가 있네. 머리가 좋네. 근데 걔들 머리 위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그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향후 전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를. 아무것도 안 드러났으면. 특검으로 가야지 뭐 어떻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짜증나네. 특검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얘들이 이거를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집구석에다 쳐두냐고. 그러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진짜 배신이야. 그러니까 나 살자고 그러는 거지. 나는 잘못이 없어. 박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건데 나라도 살자라고 해서 그냥 자 압수해 가세요 하고 침대 위에다 하나 둘 세 개 놨을 수도 있지. 그럼 그 안에 막 별게 다 들어. 다 들은 거 있지. 막 세월호 7시간 그렇지. 얘기했고 막. 아니,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거예요. 야, 너 말하면 너는 형량 깎아줄게. 오케이. 바로 녹음기 꺼내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 예. 아니 그거는 뭐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앞에 말한 게 진짜일 것 그죠? 같아요. 왜냐면 어제 정호성하고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통화했다. 그런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오면서 국정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검찰이 그건 아니라 그랬거든. 네. 그럼 나디로대로 흘러가는 거지. 기가 막히네요. 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유, 어떻게 되나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다시 주제로. 이렇게 똑똑한데 난 왜 여기 있을까? 안종범, 정호성 그런 삐꾸 같은 것들도 청와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